집합이 다 끝났고 명제로 들어가 보자. 명제. 자, 명제라는 거는 집합이랑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거의 집합이랑 같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대부분의 명제 문제를 집합으로 바꿔서 푸는 경우도 되게 이제 많을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용어 정리 좀 하고 들어갈 건데, 자 56쪽에 1번 박스 보면 명제 해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어. 자, 집합도 뭐였냐면 대상이 분명한 게 집합이었지. 그러니까 명제는 참거짓이 명확한 거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즉 참거짓이 명확한 거를 명제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키가 크다.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기도 애매하지. 이런 건 이제 명제가 아닌 거고. 근데 내가 남자다. 이건 명제일 거 아닐까? 맞아요. 맞지? 그러면 내가 여자다. 이거는 맞아요. 이것도 맞는 거야. 참 거짓이 확실하면 그건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이어도 거짓이어도 명제인 거야.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거는 명제일까 아닐까? 맞아요. 아니야. 왜요? 자, 왜냐? x가 마이너스 2라면 요 식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근데 x가 3이야. 그럼 이건 참 거짓? 거짓. 그럼 x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참 거짓이 이 상태 그대로 확실해야 돼. 그게 명제인 거야. 근데 얘는 x 값에 따라서 이제 참 거짓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명제라고 하지 않는 거고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할 거야 우리가.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x가 마이너스 2이면 2x 플러스 4가 0이다. 이거는 명제일 거 아닐까? 맞아요. 이건 명제가 맞겠지. 그래서 얘도 조건, 얘도 조건이거든. 그래서 조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제 명제가 될 수 있는 뭐 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 이제 조건이란 말은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3번 박스에 나와 있는 거고, 뭐 명제의 부정도 있고 진리집합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자, 지금부터 명제에 관련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쪼르륵 한번 봐보자. 일단 뭐 용어 같은 거는 뭐 별로 할 말이 없고 뭐 몇 가지를 쪼르륵 한번 봐볼게. 일단 뭐 책에도 부정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명제를 보통 소문자 P나 Q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P라는 놈이 있는데 P를 부정했다 라는 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물결 P라고 쓸 거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면 돼. not P라고 읽으면 돼. 그래서 어떤 놈을 부정했다 이렇게 물결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P는 2의 배수이다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얘를 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부정이라는 거는 이따가 이제 집합이랑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랬잖아. 이따가 정리를 하긴 할 건데 부정은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집합. 집합으로 나타낸다면 이게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부정이 대충 이런 거고, 그러면 뭐 몇 가지들을 볼 거야. 뭘 볼 거냐면 요 놈을 부정을 때리면 어떻게 바뀐다. 요것들을 한번 봐볼게. 뭐가 있냐? 만약에 등호에다가 부정을 때렸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아니다. 뭐 이런 놈이 되겠지. 그리고 왼쪽이 크다를 부정을 때렸어. 왼쪽이 크다를 부정을 때리면 오른쪽이 크다가 아니고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돼. 왜냐면 여집합 개념이라 그랬지. 부정이라는 게. 그래서 부정이라는 건 여기면 반대.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놈 빼고 전부 다인 거야. 여집합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놈을 부정을 때리면 또는이 될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야. 또는을 부정 때리면 그리고가 될 거야 이제. 즉 우리 그리고 하면 이거 집합으로 나타내면 그리고가 뭔 집합이라고 그랬어? 우리 앞으로 수학에서 그리고 나오면 무조건 이 개념으로 생각하자 라고 했을 때 그리고가 뭐였지? 합집합, 교집합 중에 뭐였을까? 그리고가 아주 그냥 집합부터 다시 해야겠구만. 그리고가 교집합이라고 그랬어. 교집합. 그럼 또는은? 또는이 합집합.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한국말로 또는이랑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랑 의미가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쓰면 합집합 개념이 그냥 머리에 박혀 걔네는 영어 쓰는 애들은. 근데 이제 한국말 쓰는 애들은 또는이라는 거랑 합집합 개념이 약간 다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수학할 때는 그냥 또는 나오면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모든이라는 걸 부정을 때리면 어떤으로 바뀔 거고 어떤을 부정 때리면 이제 모든으로 바뀔 거야. 자, 일단 뭐 요 정도 해보고 부정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명제와 집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명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집합으로 바꾸는 짓을 좀 해볼 거야. 자, 그냥 P가 있었다. 그럼 얘는 그냥 집합 P라고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not P가 있었다. 얘는 P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 P 그리고 Q가 나왔어. 자, 그리고가 집합으로 따지면 뭐라고? 교집합. 그래서 P 그리고 Q가 나오면 우리는 P 교 Q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 그럼 당연히 P 또는 Q가 나왔어. 이거는 P 합 Q로 이제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P 그리고 Q를 부정을 전체를 때려볼 거야. 자, 이거를 집합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P 교 Q를 부정 때렸으니까 여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요 놈을 이게 지금 부정을 전체를 부정을 때려놓은 거잖아. 이 부정도 분배 법칙처럼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를 풀어 헤치면 어떻게 되냐? not P, not Q가 되는 건데 이 그리고도 부정을 때려줘야 돼. 그리고를 부정 때리면 또는으로 바뀐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갖다가 집합으로 나타내 본다면 P여 합 Q여가 될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랑 얘도 같은 거지. 이게 뭔 법칙이야 이게?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인 거야. 그래서 내가 드모르간의 법칙 얘기할 때 이제 뭐 이걸 증명하려면 명제에 배우면 뭐 좀 더 정확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하는 건 명제의 부정에서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또 뭐 몇 개 더 적어보면 이번에는 P 또는 Q를 부정을 때렸어. 그럼 얘는 P 합 Q 전체의 여집합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놈을 풀어 헤치면 not P 그리고 not Q 이런 놈 될 거고 이걸 집합으로 바꿔주면 P여 교 Q여 이런 놈 될 거고 당연히 얘가 똑같고 이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명제 하면 사실 요것만 생각날 거야 거의. 명제 하면 나중에 이제 명제를 다 배우고 나면 명제 하면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 자,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런 표현. P 화살표 Q인데 이게 뭔 의미냐면 읽을 때는 P면 Q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 내가 아까 처음에 살짝 이런 말 썼어. X가 마이너스 2이면 2X 플러스 4가 0이다. 이런 얘기 썼었지. 이게 P면 Q이다 모양이었던 거야. 내가 조건 두 개가 달라붙으면 명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무튼간 우리는 명제 공부를 하다 보면 P면 Q이다라는 말을 계속 보게 될 거야. 계속. 자, 그러면 얘를 집합으로 바꾸면 얘는 무슨 뜻이냐?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이걸 부분집합으로 바꿔서 우리가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P면 Q이다가 나오면 요거는 부분집합이랑 똑같은 거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그 57쪽에 4번 박스 보면 뭐 이거 먼저 잠깐 볼게. 56쪽에서 56쪽에 보면 이제 이건 뭐 너무 별거 아니라서 칠판에는 안 썼는데 2번 박스에서 2번을 봐볼게. 보면은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다. 그리고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 이런 말 나왔지? 뭐 당연하겠지. 그래서 3번에 not P의 부정은 P다. 그러니까 not P에다가 또 not을 때리면 P가 된다는 거야. 집합으로 바꾸면 P 여의 여니까 다시 P가 되겠지.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명제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집합으로 바꿔서 머릿속에서 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7쪽의 3번 박스는 이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뀐다. 뭐 이런 게 이제 조건이라고 한다. 명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4번 박스에 진리집합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진리집합. 자, 아무 의미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도 돼. 그냥 명제를 집합으로 나타낼 때 그냥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제를 한참 공부할 때는 진리집합이라는 말 나왔을 때 아무도 당황을 안 하는데 나중에 고3 때 다시 복습하거나 할 때 진리집합이란 말 나오면 괜히 당황할 때 있어. 집합은 아는데 진리집합이 뭐지? 뭐 이런 소리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58쪽 봐보자. 여기서 5번 박스에 조건에 부정어 나왔는데 나피로 쓰고 저거 뭐 여집합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번 박스에 P 또는 Q, P 그리고 Q 뭐 이런 거 나왔어. 그리고 부정 때리는 것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들 전부 다 지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2쪽으로 잠깐 가볼게. 62쪽으로. 62쪽에 보면 P이면 Q이다 나와 있지. 그래서 2번 박스 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는 Q이다가 참이다. 뭐 P면 Q이다가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요것도 뭐 개념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66쪽에 있는 개념까지 하고 문제를 풀 거거든. 별건 아니고 모든과 어떤이요. 일단 요 둘이가 이제 부정 관계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했었는데. 자, 모든은 영어로 쓴다면 all이 될 거고 모든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부 다 성립해야 참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사람이다. 뭐 이러면 이제 맞는 말이겠지. 근데 이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학생이다. 이러면 이제 틀린 말이지. 나 때문에. 자, 그럼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some인데 얘는 딱 하나만 성립해야 해도 돼. 얘는 전부 다 성립해야 하는 거고 얘는 딱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이 강의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선생이다. 이러면 나 때문에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반대로 이 강의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학생이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이란 말 나오면 아무튼간 전부 다 성립해야 맞는 말이다.
그다음에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나온다면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주어진 조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전부 다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너네가 할 일은 딱 하나라도 그것만 찾아내면 돼. 성립하는 단 하나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이제 명제의 뭐 전반적인 이제 개념은 다 한 거고, 그래서 요거 찍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 60쪽 봐볼게. 자, 여기는 뭐 그냥 대충 하면 눈깔로만 한번 봐보자. 자, 1번 소수는 홀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소수는 홀수이다. 이경아, 참 거짓? 거짓. 거짓. 왜? 이가. 그렇지. 자, 그럼 이거 명제야 아니야? 맞아요. 명제지. 거짓이니까 명제인 거야. 자, 2번 삼각형의 세 대각의 크기 합은 180이다. 이거 참 거짓? 참. 참. 그러면 명제 맞는 거고. 3번은 명제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겠지. x가 뭔지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어. 그래서 일반적인 부등식이나 방정식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모든 실수 뭐 그런 게 해가 되는 놈도 있겠지. 그런 거는 이제 명제가 될 거고, 무조건 참인 거니까. 해가 없다는 무조건 거짓이니까 이제 명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6의 배수는 3의 배수다. 맞냐 이거? 맞지? 그러면 참인 명제가 되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고,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 자, 2번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래. 그냥 뭐 집합 그냥 뭐 구하는 얘기야. 진리 집합이라는 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고. 자, 1번. 그래서 not p를 구해보래. not p를. 자, not p니까 이건 여집합 개념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not p를 지금부터 구해볼 거야. 자, not p 구하는 거 너무 쉬운데 지금 처음이니까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 자,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놈이야. 우리가 실제로 읽을 때도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리고로 연결된 놈이야. 그러면 요때 not p는 얘를 부정을 때리는 거니까 요거 한번 부정 때려보면 이렇게 바뀔 거고, 그리고를 부정 때리면 이렇게 바뀔 거고, 얘를 부정 때리면 이렇게 되겠지. 즉 우리 2차 부등식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자, 얘를 내가 사이값 이런 놈을 큰 크작작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사이값을 부정하면 큰 크작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큰 크작작을 부정하면 사이값이 될 거고. 그래서 not p는 이런 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써본다면 p여는 이거다 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네. 이해됐지 이건? 그 다음에 이거를 수직선으로도 한번 나타내볼게. 수직선으로. 자, p가 뭐냐면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게 p였어. 이게
그러면 나피라는 건 요놈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나피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거? 그래서 여집합 구할 때 사이값으로 되어 있는 건 그리고니까 이렇게 또는으로 즉 큰 크작작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도 되고 수직선에서 이렇게 이런 놈이 나왔으면 이 바깥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잠깐 여기다가 나피 좀 써볼게요. 이렇게. 자, 1번은 해결이 됐고. 다음 2번. 자, 나피 또는 Q 요거 한번 봐보자. 자, 또는이야, 또는. 이거 어차피 집합으로 나타내라고 그랬거든? 집합으로. 이거 집합으로 바꿔보면 나피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집합으로 바꾸면? P요. 또는은? 뭐지? 응? 또는 뭐야? 저기 뭐야? Q는 Q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나피를 먼저 표현을 해볼 거야. 나피. 나피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다. 이게 나피가 되는 거고, 즉 P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Q를 빨간색으로, 아니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자, Q는 3보다 작든가. 그다음에 5보다 크다. 이거야. 자, 근데 이거 지금 우리 교집합 구하고 있냐? 합집합 구하고 있냐? 뭐 보고 있어? 합집합 구하고 있지. 그러면 교집합이면 겹치는 거 찾는 건데 합집합이면 그냥 전부 다 싹 다 합쳐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합집합은 요게 될 거야. 그래서 이놈을 쓴다면 얘는 x가 3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요게.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낼 때 교집합이면 겹치는 부분 찾는 거고 합집합이면 보이는 걸 싹 다 합쳐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P는 P고 그리고는 뭐라고 써야 돼? 교집합. 나 Q는 Q역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렇지.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아무튼 그런 놈이고. 그러면 여기 not Q 한번 구해볼게. not Q. 자, 이거 이렇게 나왔어. 딱 봤을 때 큰 크작작인 것도 알 수 있고 또 게다가 여기에 또는이 있어. 자, 어쨌건 큰 크작작이니까 이거 부정하면 이제 사이값으로 나와야겠지.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놈이 되겠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P는 지금 뭐였냐면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게 P였고 Q열을 노란색으로 해본다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Q여인 거야. 근데 교집합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겠지. 그래서 요놈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되겠네. 이해됐지 이건? 고. 자, 그 다음 자, 3번 봐보자. 자, 참거짓을 판별을 하래. 1번 양의 배수라고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그리고
배수이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릴 거고. 자, x가 3의 배수이면 x는 6의 배수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지혁이 맞아 틀려? 틀려? 네. 왜? 왜? 왜 틀려? 그럼요. 알겠습니다. 왜 틀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희경이는 언제까지 잘 거야? 응? 왜 말을 못해? 자, 희경아 틀렸대. 왜 틀렸을까? 3의 배수에는 응. 3도 포함되는데 응. 3은 6의 배수 아니야. 오케이. 뭐 맞는 말이지. 자, 근데 이제 요 정도는 너무 쉬우니까 눈치만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복잡하게 나오면 눈치만으로는 참거짓을 알기 힘들 때도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P면 Q이다가 나오면 어떻게 바꿔서 생각을 하라 그랬지? P면 Q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누가 누구한테? P와 Q는 요걸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지금부터는. 그래서 P면 Q이다 모양이 나오면 일단 우리는 부분집합 관계로 바꿔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P, 얘를 Q라고 하면 집합 P를 써보면 얘는 이런 놈이 되는 거고 Q는 이런 놈이 되는 거고. 만약에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 일단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인수분 해봐야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x가 1 또는 2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요 놈이 p, 요 놈이 q야. 자, 이렇게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맞냐? 맞겠지? 요거는 맞는 거야. 자, x, y가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자, 이건 맞을까? 현수야, 이거 맞을까 틀릴까? x, y가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틀려요. 틀렸어? 왜 틀렸을까? 일단 무리수라는 건 뭐 루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x, y가 둘 다 루트였을 때 더하면 더해도 루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틀렸을까 이 말이야. 왜 틀렸다고 생각했어? 희경이는 원래 눈이 그렇게 작냐? 작게 뜨고 있는 거냐? 아니 너무 졸려요. 얘는 맨날 아니 지금 슬슬 잘 시간이에요. 뭘 벌써 잘 시간이야. 아니 9시 반인데. 야 무슨 중3이 아니 고1이 9시 반에 잘 시간이야 지금. 자, 아무튼 뭐 여러 번 얘기해서 뭐 거의 똑같은 얘기겠지만 또 한 번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하자면 아무튼 너네 지금 시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근데 이제 이제 내 제자 중에서 지금 이제 21살인가? 올해 21살이 된 애가 있는데 이제 뭐 공부 잘 했던 애야. 성일고 다녔었는데 아무튼 공부 잘 했던 애고 니네도 뭐 학원 다니면서 이제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시간대는 안 겹쳤으니까 못 봤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런 애가 있는데 걔도 이 시기 때 엄청 좀 힘들어했었어. 그럼 이제 수업을 하는데 막 진짜로 막 진지하게 와서 좀 슬럼프가 온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유는 똑같아.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지금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공부가 잘 안 돼. 근데 그 이유는 거의 똑같아. 첫 번째는 그냥 분위기가 노는 분위기인 거야. 그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태평중은 아마 방학했지. 졸업식은 했냐? 안 했냐? 그럼 나중에 학교 가냐? 아무튼간 이제 뭐 방학했지만 어쨌건 학교를 가면 애들이 다 쳐놀고 있다고. 그리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해.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인생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인생이 망한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이 이제 놀 수 있는 마지막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중학교 때보다 실제로도 어려운 것 같고 또 엄청 어렵다고도 얘기를 듣기도 많이 들었고, 뭐 시험 점수 떨어지네 어쩌네 뭐 이런 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듣고, 게다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뭐 수학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제 막 고등학교 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에 닥치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수학 시험 보면 중학교 때는 맨날 100점이었는데 왜 이건 이해가 안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과 공부가 잘 안 되는 현실 뭐 이런 거랑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과 또 어렵다는 그 현실, 이런 게 부딪히면서 슬럼프가 많이 와.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슬럼프가 오면 다행이야. 하려고는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오면 다행인데 그냥 슬럼프도 없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으면 그게 더 최악이긴 해.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까지 공부했던 습관을 무조건 바꿔야 돼. 뭐 누군가는 나는 중학교 때도 이미 열심히 엄청나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고등학교를 가면 그것보다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게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잖아.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만큼 공부를 했던 사람은 없어. 더 해야 돼. 무조건 더 해야 돼. 무조건 더 해도 떨어질 수도 있어, 점수는.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 때랑은 세상이 많이 달라. 그냥 아예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중학교 때는 사실상 그 시험이 뭐 대학 가는데 또는 뭐 대학을 떠나서 내 인생에서 크게 나한테 영향을 주진 않아. 니네가 뭐 중3 때 시험 뭐 한 5개 실수해가지고 막 20, 30점이 떨어졌다. 마킹을 잘못해서 막 50점이 나왔다. 아무 의미 없어. 니네 인생에 뭐 도움되는 것도 없고 도움 안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거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맞추려고 엄청나게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시기 때 아무튼 누군가는 겁나게 해가지고 성적을 진짜 확 올린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원래 잘하던 애가 유지하고 있는 놈도 있을 거야. 근데 어쨌건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 어느 정도 했다는 사람들인데, 니네 지금 시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가서 진짜 막말로 그냥 병신이 될 수도 있어. 남들 그냥 밑바닥 깔아주는 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고 뭐 공부하는 게 힘들고 뭐 이런 거 다 알긴 아는데, 어쨌건 여기 있는 너네 3명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뭐 나만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가서 성적 떨어지는 걸 내가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야. 뭐 다른 제자들과 다른 내가 수업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 중에 특히나 너네는 이제 좀 그런 이제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이런 거를 내가 안 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한 명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면 생각보다 평소에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 학교도 평소보다 늦게 끝나고 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일주일 뭐 그냥 갑자기 사라져.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학교에서 해야 되는 숙제나 뭐 수행평가나 뭐 이런 것들도 양이나 이런 게 차원이 달라 중학교 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언젠가 막 수행평가가 막 쏟아져. 막 그것도 이상하게 한 시험 2주 전에 갑자기 막 쏟아져. 전 과목이 쏟아져. 그럼 그거 하느라 또 공부할 시간 없고, 또 뭐 가끔 가다가는 또 뭐 학교에서 뭘 행사를 하기도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공부할 시간 없고, 뭐 하다가 공부할 시간 없고,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진짜 시간 쪼개서 써야 돼. 지난번에 내 기억에 3명 다 각각 상담할 때도 내가 거의 비슷한 용어를 쓰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수고를 하려고 해야 돼. 수고를 해야 돼. 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생각보다 아무튼 고등학교를 가면 공부 잘하는 애도 많고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막 그런 얘기 뭐 성일고를 누가 갔어 아 성일고에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이 왔어요 모든 학교 간 애들이 다 그 소리에 다 그 소리 분명히 지금 너네만큼 하고 너네보다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쏟아져 있을 거야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이런 애들이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거야 걔네들 사이에서 이기지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안타까운 경쟁 사회이긴 한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 대한민국. 그래서 막 우리 와이프는 이런 사회가 싫어서 막 우리 애를 뭐 이민 가서 외국에서 살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무튼 대한민국 사회는 경쟁 사회고 물론 뭐 내가 남을 밟아야 된다고 해서 뭐 친구를 뭐 공부를 못하게 뭐 해코지를 한다거나 막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건 남보다 더 잘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야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근데 또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 참 우리나라 그지같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이기면 그만큼 엄청난 게 나한테 와 이기면 1등을 하면 꼭 1등뿐만이 아니라 아무튼간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갔어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러면 정말 이 밑에서 내가 이만큼 됐다고 뭐 얼마나 될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나한테 줘 세상이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세상은 나한테 주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런 사람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기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뭔가 냉정한 걸 수도 있고 또 사실 뭐 모두가 또 뭐 이기고 살아야만 행복한 건 아니야. 뭐 그런 건 다 아는데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공부에 대한 관점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뭐 이기고 살아야 행복하진 않아. 근데 아무튼 이제 공부 관점에서만 얘기하면 이겨야 행복해. 공부는. 왜냐면 공부해가지고 100점 나오면 기분 좋은 건데 50점이 나오면 기분이 그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100점 나온 놈은 앞으로 뭔가 계속 뭘 하기가 쉬워지는데 50점 맞은 놈은 뭘 하기가 계속 어려워져.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를 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을 갈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사실 그냥 지금부터 편하게 살면 되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을 갈 생각이 있다면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되고 이 시기에 그 마인드를 박아 넣어야 돼 머릿속에다가 뭐 이제 희경이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스카 가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9시 반이 잠자는 시간이면 안 돼 물론 내가 잠을 줄이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 잠은 충분히 자야 돼 왜냐면 공부는 너네 고3까지라고 치면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거든 뭐 한 달 공부해서 끝내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막 밤새고 막 서너 시간 자고 절대 3년간 못 살아 그렇게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되 근데 이제 충분이라는 게 막 10시간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7시간 정도면 충분한 거지 사실 뭐 6, 7시간이면 충분해 그러다가 어떤 날은 좀 많이 자는 날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충 한 6, 7시간 자면 충분한데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 별로 그럼 애들이 이제 잠 줄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진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돼 이 말이 뭐 학원이랑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 있는 시간, 집에 있는 시간, 스카에 있는 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 이럴 때 물론 너무 졸리면 잠깐 자고 뭐 이런 건 해야겠지만 그런 거 빼고 내가 공부한다고 지금 앉아 있을 때 진짜 공부하고 있나 뭐 이런 것부터 사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잠을 줄여야겠지 그래서 잠 줄이려고는 하지 말되 뭐 9시 반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 공부를 오랜 기간 동안 하려면 그 리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 공부 리듬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3년 내내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노는 날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날은 뭐 주말에 그냥 아예 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냥 아예 뭐 명절 때는 뭐 며칠 연속 놀 수도 있는 거고 노는 날은 생겨 무조건 그리고 노는 날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내가 추천하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너네가 일요일에 하루 종일 그냥 놀았어 일요일에 그냥 뭐 아직도
고1이니까 뭐 일요일은 그냥 노는 날이라고 치자 하고 이제 일요일 하루 종일 놀았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날 월요병이 올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월요병이 안 오게 하려면 내가 추천하는 건 일요일에 하루 종일 놀았다 자기 직전에 30분이라도 공부를 하고 자야 돼. 너무너무 하기 싫으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단어라도 외우다가 자. 그냥 단어책 떨어지더라도 그냥 단어라도 외우다가 자. 그래야 다음날 일어났을 때 공부 리듬이 다시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일요일날 하루 종일 롯데월드를 갔다 와서 막 피곤해. 아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자야지 하고 일어나면 다음날 더 피곤해. 아 어제 놀았더니 졸라 피곤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공부 안 하게 되고 학교 가서 졸고 이러다 보면 월요일이 그냥 갑자기 날아가. 하고 나서도 졸고 그럼 월요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또 공부 리듬을 회복 못한 거잖아 월요일에. 월요일에 그렇게 뭐 졸고 한다고 체력이 회복되나? 안 그래. 학원에서 존다고 학교에서 존다고 해서 막 잠이 깨거나 그러진 않잖아 별로. 그래서 공부 리듬을 유지하려면 항상 놀았던 날 자기 직전에는 30분이라도 공부를 좀 하다가 자야 돼. 그러고 일어나야 그 다음날 공부 리듬으로 다시 회복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는 앞으로 진짜 3년간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리듬 유지를 신경 써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체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면 운동도 조금씩 하는 게 좋아. 체력 관리도 해야 돼. 특히 여자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 좀 더 철이 없단 말이야 어쨌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막 체육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쳐. 그러니까 저절로 운동이 돼 남자애들은. 그냥 살면서 운동이 돼 어릴 때는. 근데 여자애들은 특히 좀 공부 열심히 한다는 애들은 막 진짜 앉아서만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꼭 어떻게 되냐면 고3 여름쯤에 쓰러지는 애들도 있어 진짜. 그냥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진짜로 막 응급실 갔다 오고 그런 애도 본 적이 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앉아만 있으니까 이제 체력이 딸리는 거야 결국. 근데 공부 욕심은 있으니까 공부는 또 해야겠고 잠 줄였고 체력 딸리고 이러니까 이제 쓰러지는 거야. 남자애들은 그나마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쓰러지는 애는 없는 것 같은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그 리듬 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낼게. 그 예전에 얘기한 적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 친구 중에 이제 서울대 나온 놈이 나한테 공부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 당장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공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 얘기 너네한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정답인 것 같은 게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잘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니까 맨날 잘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야. 못하는 건 계속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성적이 당연히 안 오르겠지. 그래서 하기 싫은 걸 하려고 애를 좀 써야 돼. 그러니까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그걸 해야 돼. 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하루 안 해도 돼.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랑 나랑 비교를 하면 뭐 머리가 좋거나 이런 거는 내가 걔보다 훨씬 좋아. 훨씬 좋은데 그놈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오랫동안 공부하는 능력을 걔는 갖고 있어. 그러니까 걔를 보면 대단한 게 이렇게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하고 뭐 이럴 때도 보면은 술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뭐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럼 시험 볼 때까지 술 한 잔도 안 먹어. 술 엄청 좋아하는 놈. 그래가지고 시험 딱 끝나면 술 며칠 먹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되는 기간이 오면 또 술 하나도 안 먹고 공부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 최대한 버려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캐치를 한 거야. 걔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하는 능력이 뭐 이제 그게 타고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거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실 고등학교 때는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나는 고등학교 때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걔가 부러운 적은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걔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 새끼는 그런 능력이 있었구나 막 이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게 더 중요해. 머리 좋은 것보다 꾸준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공부 정도는 머리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머리가 진짜 안 좋은 사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사람 빼고는 다 할 수는 있는 정도야. 물론 어렵지. 물론 어려운 거 많고 되게 어려운 것도 많긴 한데 어쨌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되긴 되는 정도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놈들이 이건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놈들이 계속 하면 되긴 되는 정도야.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만 대한민국 IQ 평균이 엄청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IQ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야 일단.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거를 꾸준히 계속 누가 반복했고 더 많이 했느냐의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가 1시간 공부하고 그놈이 10시간 공부하면 나는 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너네가 3년 동안 해야 될 거는 꾸준히 뭔가 슬럼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면 최대한 빨리 극복하고, 또는 그 공부 리듬,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공부 리듬을 꾸준히 3년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그게 중학교 때는 그렇게 살았던 놈이 거의 없었을 거야.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중학교 때는. 근데 그런 패턴 같은 걸 아예 이제 고등학교 모드로 바꿔줘야 돼. 근데 그거를 하려면 지금 이 시기밖에 없어. 3월 돼서는 절대 못해.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도 없어. 그럴 여유도 없어. 게다가 뭐 이렇게 학교마다 근데 또 막 초반에 막 숙제 같은 거 엄청 내주고 막 이런 학교들 막 있단 말이야. 그런 거 하느라 막 딴 거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아무튼 지금 좀 시간적이든 마음 심리적이든 여유 있을 때 좀 그런 마인드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좀 뭐 너네가 지금 뭘 못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갑자기 뭐 9시 반이 자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혹시 몇 시지? 저기 시계가 맞냐 근데? 오케이. 자, 아무튼 너네는 내가 봤을 때 아무튼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 될 수 있는 놈들이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한 1, 2주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지금 다들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괜찮아 보이긴 해.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재혁이도 숙제를 어제부터인가 해오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갑자기 아무튼 9시 반 그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꺼냈는데, 어쨌건 뭐 9시 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 리듬 유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해야 되는 양이나 이런 거 차원이 너무 다르니까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좀 봐보자. 자, x랑 y, x, y라고 했으니까 이제 둘 다란 소리야. 그리고란 소리고, x, y가 둘 다 무리수면 둘이 더해도 무리수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재혁아,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려요. 틀려. 왜 틀렸을까? 두 개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자,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이야. 얼핏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뭐 3루트 3이야. 그럼 더해도 4루트 3이니까 루트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 또는 이런 식이 나와가지고 맞냐 틀렸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명제 문제뿐만이 아니야.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얼핏 봤을 때 너무 맞을 것 같으면 얘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답에 가까워.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맞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 새끼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왜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즉 여기 같은 경우는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루트랑 루트를 더하면 당연히 루트가 남아있어. 너무 당연해 보여? 그럼 루트가 사라질 수는 없을까를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x가 루트 3이고 y가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보면 x랑 y를 더하면 0이 돼버리는 거지. 이러면 이제 무리수가 아닌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놈이 틀렸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용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발예라는 말이 있어. 발예. 발예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뭐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거짓임을 증명하는 예시. 거짓임을 증명하는 예시를 이제 발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을 할 때 이제 많은 것들이 그냥 식으로 써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숫자 쓰고 식 써서 해결한 거지.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식을 써서 해결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요 놈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발예를 찾아낸다.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리고 참고로 발예를 하나라도 찾으면 그 명제는 거짓인 거야 무조건. 근데 맞는 거를 찾아 나가면 맞는 거는 정말 다 맞아야 되니까 뭐 루트 3, 루트 3일 때 맞고 루트 3, 루트 2일 때 맞고 이런 걸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발예는 딱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걔가 거짓이니까 이제 딱 하나 얘가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딱 하나만 찾아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게 이제 발예라는 거야. 그래서 예제 4번에 보면 문제 제목에도 이제 발예라는 말이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나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래. 자, 이 발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자, P면 Q이다의 발예를 내가 찾아야 돼. 그러면 발예는 이제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냥 무조건 아닌 놈을 찾는 게 아니고 이거야. 여기서도 보면 이게 P면 Q이다라면 P는 만족을 하되 Q가 아닌 걸 찾는 거야. 그래서 P면 Q이다가 나오면 얘는 P는 맞고 Q가 아닌 놈을 찾아야 돼. 그 말은 결국 뭐냐? P 그리고 not Q인 걸 찾으란 얘기예요. P는 맞는데 Q가 아닌 거. 이걸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P교 Q여가 될 거고 그 말은 P 빼기 Q 뭐 요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P면 Q이다의 발예를 찾을 때는 무조건 막 여기저기서 찾는 게 아니고 왼쪽은 맞는데 오른쪽은 아닌 거. 즉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놈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P여에서 Q를 뺀 거. 요걸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P여가 뭐냐면 요쪽이야. P여에서 Q를 빼줘야 돼. 그러면 요게 남는 거지. 요게. 그래서 얘는 6이랑 10이 될 거고 그럼 발예는 뭐 6, 1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발예를 찾을 때는 왼쪽은 맞는데 오른쪽은 틀린 거. 뭐 그걸 찾는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